행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태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 차례는 태양, 태양의 기원, 태양의 구성, 태양의 성질입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입니다. 태양계의 행성, 위성, 소행성, 해성 등 태양계의 전 가족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 모습을 유지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보다 109배 크며 질량은 지구보다 33만 배 무거워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를 차지합니다. 우주는 수많은 은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은하 안에는 가스와 우주 먼지들이 있는데 이들이 모여 가스 성운이 생겨나게 됩니다. 은하 사이에 충돌이나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면 성운 속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던 기체나 가스들이 모여 좀 더 빽빽한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곳으로 또 다른 가스와 우주 먼지가 몰려들어 뭉쳐지고 커지면 그 열과 압력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태양도 이렇게 생긴 별 중 하나입니다. 태양의 구조는 크게 핵, 복사층, 대리층, 광구, 채층으로 나누어집니다. 핵은 태양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며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태양에서 온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복사층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복사를 통해 열이 외부로 전달되기 때문에 복사층이라 부릅니다. 대류층은 마찬가지로 대류를 통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대류층이라 부릅니다. 태양 자기장의 발생 원인이기도 합니다. 광구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구역으로 태양의 표면으로 인식되는 부분입니다. 채층은 태양 대기의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얇은 대기층으로 붉은색을 띱니다. 태양은 뜨겁고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서 중심부의 온도는 약 1500만 켈빈으로 높지만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입니다. 부피는 지구 부피의 130만 배나 되지만 밀도를 살펴보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이는 태양이 가벼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태양의 적도 자전주기는 약 27일이고 북위 30도는 약 28일로 위도가 높을수록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자전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주성분인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을 만들 때 엄청난 빛과 에너지를 쏟아냅니다. 이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지구에조차 일당 1.4kW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이며 이 에너지는 지구 이외에도 화성, 금성, 목성, 수성, 천왕성, 해왕성 등 태양계 내의 모든 행성들에게 골고루 공급되고 있습니다. 태양의 중심부는 섭씨 1500만 도씨이며 기압은 수천억 기압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에는 고체나 액체가 존재할 수 없고 가스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성은 태양계 행성 중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는 행성으로 언제나 태양 옆에 붙어 다니기 때문에 관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망원경으로 수성을 보면 달과 같이 그 위상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표면의 모습도 달과 매우 비슷합니다. 수성은 형성 초기에 커다란 미행성과 충돌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충돌로 인해 외부의 가벼운 물질들은 대부분 날아가고 중심부에 무거운 원소가 남아 평균 밀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의 물리적 성질입니다. 먼저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매우 가벼운 가스층이 있는데요. 대기의 밀도는 우주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합니다. 수성 표면의 평균 온도는 약 섭씨 179도이지만 온도 변화는 매우 심합니다. 수성의 지형은 달의 지형과 비슷하지만 달보다 구덩이가 적은데요. 이는 수성의 표면이 재형성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수성은 태양의 조성력에 의해 적도 부분이 볼록하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의 표면에 비해 약 100배 이상 약합니다. 그런데 수성은 항성이나 행성의 자기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인 다이나모 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수성이 과거 자전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높았을 때 형성되었던 자기장이 얼어붙어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수성에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로 구성된 반경 1800km 정도의 핵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성 반경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고 수성 전체로는 질량의 약 70%가 금속, 약 30%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 밀도는 지구와 비교하면 조금 작습니다. 수성의 부피는 지구의 5.5%입니다. 수성의 철 성분 핵은 전체에서 42%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핵의 주변엔 두께 600km의 멘틀로 덮여 있지만 이것은 다른 지구형 행성과 비교하면 매우 얇습니다. 수성의 자전과 공전은 3대2의 비율입니다. 즉 태양의 주위를 2번 공전할 동안 3번 자전합니다. 수성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행성 중에서 가장 작은 약 0.01도인데요. 이것은 두 번째로 경사가 작은 목성의 값에 비교해도 300배나 작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의 궤도상에서 관측자가 보면 태양은 대부분 천정을 통과하고 남북으로는 100분의 1도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수성은 큰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어 궤도 이심률이 태양계 행성 중에서 가장 큽니다. 이 궤도의 근일점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 그 이동의 정도는 100년에 574초입니다. 이 중 531초는 금성 등 다른 행성의 중력 효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남은 43초에 대해서는 뉴턴의 고전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수성을 헤르메스에 대응시켰는데요.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으로 운행이 빠르기 때문에 발이 빠른 신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헤르메스는 고대 로마에서 메르쿠리우스와 동일시되어 영어로 머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금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금성이 여러 나라와 문화권에서 불리는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고 금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금성의 대기 성분과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순 한글말로 금성을 샛별이라고 부릅니다. 기원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현재 가장 널리 알려진 사실은 새벽에 빛나는 별이란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압도적인 빛과 고고함에서 유일신으로 모시는 가장 고위의 천사의 이름으로 루시퍼라고 불렸습니다. 서양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라고 불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미의 여신 이슈타르라고 불립니다. 금성의 밝기 때문인지 각 문화권에서 미의 여신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성의 대기 성분은 96.5%의 이산화탄소와 약 3.5%의 질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성분으로는 아르곤,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물 등을 극소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성 대기의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이기 때문에 온실 효과로 인해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740켈빈에 달하는 높은 온도를 가집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 증발된 물이 자외선에 의해 수소로 분해되고 그 수소들은 너무 가볍기 때문에 행성을 탈출합니다. 금성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은 탄생한 직후 미행성과 여러 번 충돌로 인해 지표가 가열되고 휘발성이 강한 수증기와 일산화탄소가 활발히 증발했고 그 후 수증기와 일산화탄소를 주성분으로 한 금성의 원시 대기가 만들어집니다. 고온이 된 지표는 뜨거운 마그마의 바다로 뒤덮이게 됩니다. 미행성의 충돌이 끝나면 원시 대기와 지표는 식기 시작하고 마그마의 바다 표면에는 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냉각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어 비가 내리고 바다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후 태양에 의해 금성의 지표면은 다시 뜨거워지고 바다는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된 수증기는 태양 자외선에 의해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대부분의 수소는 금성에서 탈출하고 결국 이산화탄소가 금성 대기의 주성분이 됩니다. 이후 이산화탄소의 대기로 인한 온실 효과로 지표는 고온 상태가 되고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황산의 구름이 형성되어 현재의 금성과 비슷한 모양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구와 비교해서 금성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성의 내부 구조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지구를 일로 놓고 본다면 크기가 6052km로 지구의 0.95배이며 질량은 4.82 곱하기 1024kg으로 지구의 0.82배입니다. 또 밀도는 5240kg/세제곱미터로 지구의 0.95배입니다. 이는 지구와 매우 비슷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성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비슷하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금성은 암석의 지각, 멘틀, 금속핵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가 어떤 행성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구의 대기권과 구조는 어떠한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세 번째로 가까운 행성으로 수성과 금성 다음에 위치합니다. 자전 주기는 약 24시간이고 공전 주기는 약 365일입니다. 얕은 대기층으로 둘러싸인 암석형 행성이며 이 대기는 질소, 산소, 물,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을 위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지표가 모두 녹아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이후 물질의 이동이 자유로워져 멘틀과 핵으로 분리됩니다. 지표면이 냉각되며 멘틀의 바깥 부분이 굳어져 암석으로 이루어진 얇은 원시 지각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기체로 이루어진 원시 대기가 형성되고 원시 대기의 수증기가 응결해 비가 내려 원시 바다가 형성됩니다. 지구의 대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륙권은 지표면부터 높이 약 11km까지에 해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대류현상과 기상현상이 모두 나타납니다. 또한 공기의 밀도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성층권은 높이 약 11에서 50km에 해당합니다. 대륙권과 반대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며 오존층이 있어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중간권은 높이 약 50에서 80km에 해당하며 대륙권과 같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대기권 중 기온이 가장 낮으며 대류현상은 나타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권은 높이 약 80에서 1000km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 흡수하여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오로라가 관측되며 공기가 희박하여 일교차가 크고 전파를 반사하는 전리층이 존재합니다. 지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는 지표로부터 지각, 멘틀, 외핵과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로는 대기권이 위치하며 그 멀리까지 지구 자기장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각은 지구의 가장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매우 얇은 층으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뉩니다. 지각과 멘틀이 만나는 경계에는 모우로비치치 불연속면이 존재합니다. 멘틀은 모우면 아래 2900km까지의 영역으로 고체로 구성된 암석 물질이지만 대류현상을 보입니다. 멘틀과 외핵이 만나는 경계에는 구텐베르크 불연속면이 존재합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로 지구의 공전과 연력학에 영향을 받으며 대류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외핵과 내핵이 만나는 부분에는 레만 불연속면이 존재하며 내핵은 이 레만면으로부터 중심부까지 존재합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구의 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이란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입니다.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지구는 1시간에 약 15도씩 회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공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입니다. 공전 방향은 자전과 같이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입니다. 지구는 하루에 1도씩 태양 주위를 회전합니다. 다음으로 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화성이 어떤 행성인지, 화성이 지구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다음 화성에는 화산과 위성이 있는지, 이외에 우리가 몰랐던 화성에 관한 사실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은 다음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화성은 젓갈색의 돌로 덮여 붉은색을 띠는 행성입니다. 이때 화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지만 태양의 빛을 반사하기에 붉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성의 붉은 빛은 마치 불이 타오르는 모습과 비슷하여 로마 사람들은 화성을 전쟁의 신인 마르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화성과 지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은 지구로부터 약 7834만 km 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화성의 반지름은 지구보다 약 0.5배 크기인 3377km라고 합니다. 또한 화성의 질량은 지구의 10분의 1배이며
화성의 자전 속도는 지구의 약 1.9배인 868.2km/h라고 합니다. 이러한 화성에는 화산과 위성이 존재할까요? 화성 표면에는 수많은 분화구가 존재하며 화성에는 거대한 화산과 산 계곡이 많습니다. 특히 화성의 올림푸스 산은 높이가 약 25km로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에 해당합니다. 또한 화성에는 고리가 없으며 데이모스, 포보스라 불리는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의 작은 사진은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를 관측한 사진입니다. 그 외의 화성에 관하여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대부분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은 대부분 안산암과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화성은 물로 인해 형성된 듯한 지형이 발견되어 물과 생명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자전축은 지구와 비슷하게 2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화성에도 지구와 같이 계절의 변화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에는 목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태양에서 5번째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목성형 행성을 대표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목성의 표면에서는 줄무늬와 반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밝은 줄무늬는 대, 어두운 줄무늬는 띠라고 부릅니다. 대와 띠에서는 바람의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최근 준호호 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줄무늬는 3000km 깊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무늬는 목성 대기 연구에서 목성 표면의 지역을 구분하는 데 쓰입니다. 목성의 남반구 중위도에서는 커다랗고 동그란 형태의 현상이 관측되는데 이를 대적점 혹은 대적반이라고 합니다. 이는 목성을 대표하는 폭풍 현상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대적점은 점점 작아지고 있으며 앞으로 10에서 20년 내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은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가니메데를 처음 발견한 이후 몇 년에 한 번씩 작은 위성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현재까지 79개가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가운데 가장 큰 4개의 천체인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갈릴레오 위성 혹은 갈릴레오 4대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은 지구보다 약 14배 정도 강한데 목성 내부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성 수소가 소용돌이 운동을 일으킨 결과로 생기는 맴돌이 전류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목성 오로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목성의 강력한 자기권은 극지역에서 오로라를 만드는 역할을 하며 특히 자외선 영역에서 뚜렷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토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성의 물리적 성질, 토성의 고리, 그리고 토성의 위성을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우선 토성은 목성에 이어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행성이지만 태양계 안에서 가장 밀도가 낮습니다. 이는 물의 밀도보다 낮은 수치이며 때문에 만약 토성을 물에 넣을 수 있다면 물에 뜬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성의 경우도 목성처럼 액체 금속 수소로 인해 자기장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성에서는 지금까지 메탄, 암모니아, 에탄, 헬륨 수소 분자 등이 검출되었고 그중 수소 분자가 가장 풍부합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 구름들이 낮은 고도에 위치하여 목성에 비하여 색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토성은 탐사선의 관측 결과에 따르면 약 10시간 39분을 주기로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거대한 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자전을 하여 납작한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표면의 온도는 약 마이너스 176도씨로 아주 낮습니다. 토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14억 km 떨어져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자전축은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면 지구처럼 계절이 생기고 지구에서 봤을 때 대략 30년을 주기로 고리의 모습이 바뀌게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1609년 갈릴레이가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우주선으로 관측한 결과 토성의 고리는 수많은 얇은 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이 고리들은 레코드판처럼 곱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적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토성 표면에서 약 7만에서 14만 km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성의 고리 너비는 약 7만 km에 이르게 됩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주 작은 알갱이 크기에서부터 기차만한 크기의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성은 수십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대부분 얼음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고 일부는 암석도 섞여 있습니다. 토성에는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위성인 타이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메탄과 아르곤, 그리고 미량의 수소 분자, 일산화탄소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천왕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천왕성입니다. 천왕성은 태양계 행성 중 태양으로부터 7번째로 가까운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1781년 4월 천문학자이자 음악가인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망원경으로 관측하였는데 육안이 아닌 망원경으로 발견된 행성은 천왕성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천왕성의 물리적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왕성은 전체적으로 청록색을 띠고 있으며 대기에는 수소가 약 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헬륨 15%, 메탄이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왕성의 온도는 약 마이너스 215도로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보다 높게 방출되고 있습니다. 천왕성의 반지름은 25,559km로 지구의 4배이며 내부는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왕성의 고리는 총 13개로 알려져 있는데 먼지와 소량의 검은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어 발견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천왕성의 자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왕성의 자전축은 약 98도 기울어져 있어 거의 황도면에 누워있는 형태를 보입니다. 다른 행성들과 다르게 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 역회전을 합니다. 자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약 17시간 정도입니다. 다음은 천왕성의 공전입니다. 대부분의 행성과 마찬가지로 타원의 형태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에 비해 느린 속도인 약 6.8km/s로 공전하고 있으며 공전 주기는 지구 시간으로 약 84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왕성의 위성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왕성에는 대표 위성 5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란다입니다. 이 위성은 천왕성에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작습니다. 또한 큰 충돌의 흔적처럼 형태가 일그러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리엘입니다. 아리엘은 천왕성의 위성들 중 가장 밝음으로 어린 표면을 가진 것이라 추측됩니다. 세 번째는 엄브리엘입니다. 엄브리엘은 가장 오래되고 어두우며 거대하고 오래된 크레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타이타니아입니다. 이것은 5 위성들 중 지름 1580km로 가장 크기가 큰 위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베론입니다. 오베론은 5 위성들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오래된 크레이터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행성은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은 다음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생겼습니다. 해왕성은 태양계의 행성들 중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입니다. 해왕성의 대기에 있는 메테인 성분이 붉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오른쪽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해왕성은 푸른색을 띠게 됩니다. 또 해왕성의 인류는 지구에 비해 164배나 깁니다. 다음으로 해왕성의 물리적 성질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해왕성의 대기는 80% 정도가 수소로 구성되어 있고 약 19% 정도는 헬륨, 나머지는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왕성의 평균 온도는 영하 214도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에 비해 방출하는 열이 더 많습니다. 해왕성의 자전축은 약 29.6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약 16시간을 주기로 자전합니다. 또 해왕성의 궤도는 거의 원에 가까울 정도로 이심률이 작은데요. 해왕성은 태양 주위를 약 23.5km/s의 속도로 163년에 한 바퀴를 돕니다. 다음으로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트리톤은 해왕성의 위성들 중 가장 큰 위성입니다. 트리톤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의 아들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트리톤은 지구의 위성인 달보다 크고 해왕성을 약 5.88일에 한 번 꼴로 일주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왕성의 대흑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성의 표면에는 사진과 같이 주위에 비해 눈에 띄게 어두운 부분이 관측되는데 이 부분을 대흑점이라고 부릅니다. 해왕성의 대흑점은 목성의 대적점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데요.
대적점과 형태가 비슷하긴 하지만 크기는 비교적 작고 짙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태양과 8개의 행성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었나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지구과학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